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이번에 포트키에서 7인치짜리 필드 모니터가 새로 나왔어요. 이 포트키 브랜드의 필드 모니터는 제가 가격 대비 색감이 좋아가지고 꽤나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필드 모니터 기능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제품은 약간 독특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박스는 지금과 같이 포장이 돼서 들어오고요.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이 포트키 필드 모니터의 특징인데 안쪽에 이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가? 이런 하드 케이스 비슷하게 케이스가 같이 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필드 모니터가 보이고요. 뭐 어떤 안내문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안전 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안전 폼을 벗겨보면 좀 두꺼운 HDMI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융 하나, 그리고 종이 하나, 이렇게 구성품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구석탱이 자세히 봐보니까 이런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딱 떼보니까 이렇게 USB도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PDF 파일로 매뉴얼이랑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뭐 PDF 파일, USB 어쩌고 저쩌고 매뉴얼 뭐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로 이어서 필드 모니터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화면은 7인치답게 큼지막한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베젤이 상당히 얇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두께 또한 상당히 얇아요. 들어봤을 때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선 4분의 1인치 나사 홀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상단에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없고요. 오른쪽, 왼쪽, 양 옆에 하나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쪽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쪽에도 있는 게 좋은데. 그리고 단자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에 단자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DC7에서 24V까지 들어가는 전원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는 HDMI 인 단자, 그리고 모니터링 헤드셋 단자, 요거는 잘 안 쓰죠. 그리고 USB-A 타입의 단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럿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HDMI 아웃 단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니 F타입 배터리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보면 F1, 2, 3, 4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해서 단축키로 쓸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겼는데요. 터치 UI 잠금 버튼입니다. 필드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화면을 터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터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푸시, 독특하네. 이게 여기 있네. 이게 뭐냐면 이 뒤쪽에 있는 배터리, 요거 배터리 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필드 모니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필드 모니터들은 발열이 좀 있기 때문에 열 배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통풍구가 이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길다랗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길다랗게 하나, 위쪽에도 짧게 하나, 이렇게 총 4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4분의 1인치 나사홀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뒤틀림 방지라고 해가지고 그 매지감들 보시면 그 4분의 1인치 나사 양옆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끼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파져 있습니다. 양옆에도 마찬가지로 파져 있고요. 자, 일단 제가 이 필드 모니터를 꺼내서 지금 구성품하고 조작부 이런 것들 외관 확인을 해봤는데 빌드 퀄리티는 꽤나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유격이라든지 좀 모난 곳이 없어 보이고 단지 이런 버튼들 이런 게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컬러가 약간 실버? 어두운 실버 색상인데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짝반짝이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다크 실버 색깔 말고도 화이트 컬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며칠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이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촬영을 이어나갈게요. 자,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필드 모니터는 7인치의 대화면을 갖고 있는 필드 모니터입니다. 이 사이즈를 비교하실 때 이 미러리스의 기본 액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5인치짜리 필드 모니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7인치짜리 필드 모니터입니다. 보통은 미러리스에서 5인치까지가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7인치는 미러리스에서 왜 많이 안 썼냐, 일단 너무 컸어요. 특히나 옛날 필드 모니터들은 베젤도 엄청 두꺼워 가지고 지금 이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제품 부피가.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포트키의 7인치 필드 모니터 사이즈 보세요. 화면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베젤이 작기 때문에 이제는 미러리스에서도 7인치까지 어느 정도 쓸만한 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드 모니터는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 그만큼 그 앵글에 당기는 모든 것들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LCD에서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앵글 안에 뭔가 3D가 들어왔어요. 그런 걸 캐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5인치짜리 필드 모니터는 기본 액정보다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쉽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7인치 화면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쉽게 앵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구도 또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손쉽게 캐치할 수 있는 인치가 7인치입니다. 물론 5인치도 할 수 있지만 7인치가 훨씬 편해요. 어쨌든 이 화면 인치에 따른 사이즈 크기 비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모니터의 밝기는 10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본 액정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밝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포트키의 7인치는 1000니트의 밝기로서 야외에서 시인성이 보이는 반면에 소니의 기본 액정은 안 보여요. 소니 기본 액정 어둡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포트키의 7인치는 1000니트의 밝기로 야외에서도 이렇게 시인성이 나온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쯤 됐고요. 엄청 화창한 날씨는 아니고요. 지금 햇빛이 떠 있긴 한데 구름이 많아서 약간 그늘진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쨍쨍한 상황에서는 한 2000니트는 돼야지 시인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1000니트도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 모니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밝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색감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초가성비 필드 모니터 있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 밝기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색감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컬러를 확인한다거나 대비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포트키의 모니터는 제가 이전 작에서 5인치짜리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색감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7인치짜리는 이전보다 색감이 더 좋아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필드 모니터에다가 S로그3를 렉 709로 바꿔주는 소니에서 배포하는 공식적인 럿을 넣어놨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카메라의 기본 액정 색감과 거의 동일하게 대비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사용하는 이 렉 709 럿 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럿이 있다면 그 럿을 넣었을 때 색감 표현, 이게 상당히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비 있죠, 대비 부분도 상당히 일치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키의 모니터는 단순히 구도 확인용이 아니라 컬러 확인용까지 또는 노출 확인용까지 가능한 필드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포트키 모니터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기능이 너무 많아서 UI 보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 플랫한 화면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좌측에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나와요. 우선 보시면 아나몰핑 렌즈 쓰시면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또 백라이트, 밝기 이런 거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색온도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뒤집을지 뒤집지 않을지, 그리고 언어 같은 것들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3D 럿, USB를 통해서 럿을 집어넣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 모니터링 볼륨, 펌웨어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 창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UI들이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피킹 기능, 그리고 제브라, 그리고 안정 영역, 이렇게 테두리 이거 빨간 거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웨이브 폼, 그리고 RGB 웨이브 폼, 요거는 세로 모드 할 때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저 아무리 요리조리 만져봐도 뭐 하는 기능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늘어납니다. 이미지가 늘어나는 기능인데 솔직히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디오, 레벨미터, 사진 찍을 때 보는 노출계, 그리고 3D 럿 켜고 끄고 하는 거, 그리고 크롭, 지금 초점이 잘 맞고 있는지 확대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센터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표기할 때 여기 쓰시면 좋고, 그리고 그리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해볼까요? 화면을 터치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정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옆으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UI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을 하잖아요.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모드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5인치짜리 포트키 거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트키 모니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선으로 카메라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필드 모니터에서. 어쨌든 이렇게 총 3가지의 UI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조작법이 익숙하지가 않죠? 일단 터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UI가 보여지고,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과 또는 모니터링 설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무선 모드로 진입을 하고, 여기서 다시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다시 이전에 그 설정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옆으로 슬라이딩,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걸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UI들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브라 이 기능을 터치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의 UI를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래에서 세부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 설정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UI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UI에다가 슬라이딩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숨겨진 또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없던 체크필드 이 기능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제브라 기능이 체크필드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기능이냐 눌러볼까요? 네, 흑백 전환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르고 있으면 흑백 확인하고, 뭐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세부 설정 바꿀 수 있고요. 다시 UI를 바꾸고 싶다 다른 기능으로, 그럼 여기서 아이콘에서 슬라이딩 또 이렇게 뜨죠. 이번엔 뭐 펄스 컬러로 한번 바꿔볼까요? 펄스 컬러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또 이 펄스 컬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세부 설정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효과를 바꾸고 세부 설정을 하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부 설정을 할 때는 이 효과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세부 설정 바꿀 수 있고요. 또 기능을 바꾸고 싶으면 이 아이콘 선택한 상태에서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 UI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만 이 바깥으로 빼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F1, F2, F3, F4 이렇게 펑션 버튼이 있죠. 이 펑션 버튼들은 여기 1, 2, 3, 4 이쪽에 있는 4개의 기능들이 이 펑션 버튼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 2, 3, 4 다시 1, 2, 3, 4. 자, 그래서 내가 많이 쓰는 기능이다. 그러면은 터치를 하셔가지고 슬라이딩 해서 이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기능을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모니터의 하이라이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제어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UI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화면 터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그러면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로는 소니 카메라 종류들, 블루투스로는 BMPCC 카메라 종류들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바디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줘야 돼요. 우선 카메라 기종마다 뭐 UI는 다르겠지만 메뉴를 눌러서 이 와이파이 란으로 넘어오면요, 여기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 5GHz랑 2.4GHz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4GHz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메뉴에 들어오시면 메뉴 중에 스마트폰으로 제어라는 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제어가 꺼져 있으면 켬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QR코드가 뜨게 되는데 우리는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이 비밀번호 란이 나오거든요. 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필드 모니터로 돌아와서
이 와이파이 모드로 접근을 했을 때 위에 또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와이파이를 켜줍니다. 그리고 뉴 디바이스 추가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뒤에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터치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좀 전에 기억하셨던 그 비번 있죠? 카메라에서 그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입력을 하고 나면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재부팅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은 최초에 연결하실 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부터 연결하실 때는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 연결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와이파이로 현재 카메라와 연결이 된 상태인데 보시면 못 봤던 UI들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촬영 모드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저는 동영상 M 모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커스. 이 포커스는 단순히 확인 용도가 아니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F 모드로 바꿔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초점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화살표가 뭐 3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이러죠. 3개짜리 화살표를 누르면 포커스 MF가 팍팍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반대로 화살표 적은 거 누를수록 포커스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AF로 다시 전환하고 싶으면 여기 AF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AF로 전환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점 2개가 있어요. 옆으로 슬라이딩 해보면 지금 포커스 영역 지금 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커스 영역을 존으로 할지 중앙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 모니터 자체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필드 모니터에서 터치 초점을 지원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터치 초점 가능하고요. 또 한 번 누르시면 추적 초점까지 가능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아예 이 기능을 끌 수도 있고요. 이거 전부 다 카메라 바디에서 조절하는 기능이죠. 이거를 필드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적 초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래는 IAF가 잡혀 있는 상태라서 제 얼굴을 추적하거든요. 자, 보시면 앞에 F 배터리를 놔뒀는데도 제 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F 배터리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초점 이동된 거 보이시죠? 요거를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요거를 따라갑니다. 이 모든 거 원래는 카메라 기본 액정에서 터치로 조절할 수 있던 거를 지금은 이 필드 모니터에서 무선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커스뿐만 아니라 조리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F2.8이죠. 슬라이드를 옮겨서 조리개를 이렇게 쪼을 수도 있고요. 다시 조리개를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이 슬라이더로 하셔도 되고 이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50으로 놔뒀는데 이것도 이렇게 8000까지 지금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 조절하실 수 있고 ISO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S로그 3로 찍고 있어서 ISO가 지금 640인데 이거를 쫙 올려서 더 높게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최대 ISO를 12800으로 제한을 걸어놔서 지금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조리개 올려가지고 적정 노출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지금 제 카메라가 요 앞에 있거든요. 지금 뭔가 세팅이 잘못돼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저 다시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필드 모니터로 이 카메라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EV 노출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조절은 안 돼요, 영상 모드에서는. 그리고 색온도 뭐 오토 화벨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색온도, 저는 켈빈 값을 커스텀으로 하거든요. 이 커스텀 모드로 선택을 했을 때 이쪽에 오시면 이 색온도 수치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녹화도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띡 소리 들으셨나요? 정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다시 녹화와 녹화 정지, 이것마저도 이 무선 필드 모니터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느 때 쓰면 좋을까요? 저같이 보통 혼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 5인치짜리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포커스 탑뷰 영상을 촬영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카메라를 위쪽에 달아놓고 이 카메라를 직접 만지면 화면이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탑뷰 화면이 엄청 막 흔들리거든요.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 녹화 정지, 뭐 초점 안 맞아? 그럼 터치해서 초점 맞추시면 되고, 조리개를 쪼여야 해? 그럼 여기서 조리개 수치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요거를 직접 카메라 만지지 않고 필드 모니터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기능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턴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시겠죠? 기본 액정과 필드 모니터 이 사이의 딜레이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전혀 문제될 그런 딜레이는 없어요. 보통의 필드 모니터들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딜레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키의 7인치 모니터는 3D 럭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3D 럭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필드 모니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필드 모니터들은 이 기능이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동봉되어 있던 USB 있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소니 카메라의 공식 지원 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폴더 안에다가 내가 따로 사용하는 럿이 있다면 그 럿 파일을 그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USB를 이 필드 모니터 아래쪽 단자 있었죠? 여기에다가 꼽아주세요. 그 다음에 UI를 불러와서 이쪽에 보시면 3D 럿 UI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란이 3개 있는데 USB 룩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TV에 USB 연결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죠. 폴더 들어가고 이쪽에 럿 폴더 이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럿이 4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넣은 럿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로딩바가 차면서 이 아이콘이 생겼을 때 이제 이 필드 모니터에 이 럿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나와 보면 다시 이 3D 럿으로 와서 첫 번째 거 이거 눌러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한 럿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럿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중복으로 지금 들어갔죠. 요거를 꾹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삭제할 거냐 뜨거든요. 그때 yes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드 모니터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USB를 빼더라도 이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트키의 7인치짜리 새로 나온 필드 모니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7인치의 대화면, 화면이 큼지막해서 너무 좋고요. 그거와 동시에 제품이 베젤이 얇아요. 그래서 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 굉장히 좋아요. 단순히 구도 확인용 뿐만 아니라 뭐 색감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대비 이런 거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게가 진짜 상당히 가벼워요. 제가 기존에 쓰던 5인치짜리 그것보다 실제로 들어봤을 때 이게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야외에서 밝기 테스트 할 때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 위에다 장착을 했잖아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미러리스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와 그런 무게. 자, 세 번째 장점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무선 제어,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0니트의 준수한 밝기입니다. 야외에서 쓰시려면 최소 1000니트는 돼야 돼요. 보면은 뭐 500니트짜리, 600니트짜리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야외에서 진짜 쓰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으로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조작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옆으로 슬라이딩,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 이 조작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는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는다거나, 아이콘을 바꾸기 위해서 아이콘에서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최초에 무선 연결을 하실 때 카메라에 와이파이를 켜고 스마트폰으로 제어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런 초기에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리뷰가 단순히 이 제품을 리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약간의 사용 방법까지 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나는 단순히 화면이 크고 구도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색감이라든지 노출, 대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필드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무선 제어 기능도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이 필드 모니터를 제 FX6라든지 A7S3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필드 모니터와 교체를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